이 생목과 사목을 구분해요. 어떤 것이 생목이고 어떤 것이 사목인가. 이 사라는 나무를 보는 거다. 생목. 그래서 값을 을에 이렇게 되면 이거 생목에 속해요. 또 갑이 늘묘 이것도 생목에 속한 거요. 또 갑진 을사 그것도 생목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 사목은 갑신의류 이건 가을철 나무기 때문에 아주 죽은 나무죠. 이건 아주 힘없는 나무죠. 그 다음에 갑오을미 이 갑오을미인데 갑오을미는 이것은 겉은 죽고 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속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속은 뭐가 살아있냐면 화가 살아있는 거죠. 화라는 건 생명의 발산처가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자을죽 이거 도목이죠. 이거 어른나무.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사목으로 봐요. 죽은 나무. 저거는 생목으로 봐요. 이 나무를 키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구분한단 말이죠. 물론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도 이것이 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오행이 목과 토금수죠. 근데 이 목을 키우기 위해서 화가 필요하고 또 목을 키우기 위해서 토가 필요하고 또 이 목을 다듬기 위해서 금이 필요하고 또 이걸 자양하기 위해서 수가 필요해요. 이렇게 보면은 모든 오행이 목으로 해서 존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목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목이 생산해서 목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씨앗이 싹터가지고 뭐 농작물도 만들어내고 또 채소도 만들어내고 이런 데는 먹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목이다. 이 목의 창조로 해서 오행들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게 목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다른 천간을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9페이지 할 차례거든요. 을목을 만난다면 어떠냐. 이제 을목을 만나면 신약에는 7살 경금을 합조하니 소위 살인상정 매시합살 미인계로 한목을 보호하고 제다 신약에서는 재를 다스리는 구이성이나 신강에는 탈재, 급재, 분재로 즉 재물을 겁탈해가는 그런 십신으로서 쟁제하고 본명은 탈부지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는 즉 남편을 뺏어가는 것이 을목이다. 그런 거죠. 자, 이게 간목이 있는데 여기 경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간목이 이게 여자라면은요. 여자라면은 이것이 남편이 되겠죠. 근데 여기 을이 있다 그러면은 을이 있다면 을경 합해서 경은 갑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을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간목 입장에서 남편을 을한테 뺏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경은 가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7살이에요. 그렇죠? 7살인데 을이 있으면 을경 합이 가지고 이게 갑한테 그걸 안 하죠. 그게 그걸 피해 준단 말이죠. 즉 을 때문에 경의 치매를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이게 여자의 경우고, 이게 남자라고 가정하면 이게 경금이 있다 그러면은 경금이 금금목 하잖아요. 근데 을이 있으면 을경합에서 금금을 안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매시합살이니 살인상정이니 그래요. 살인. 요게 간목에 대해서 을이라는 것은 이게 양인이거든요. 이렇게 요라면 이게 양인이에요. 그래서 을경 합이 되는 거죠. 양인과 이 살인, 상정이다. 서로 이게 머물러 있는 거죠. 서로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게 합의되니까 머물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인제니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장치가 아니다. 그러면 을목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간목이 있으면은 간목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타고 올라가서 논풀을 이렇게 벌리면은 간목은 결과적으로 죽죠. 을목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가 있을 때는 을목이 좋은 역할하고 또 이러한 명조를 아주 이 권력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살인상정이 되면 구이지조 이렇게 말해요. 구의 조짐이다, 정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의견이 합이 있으면. 근데 이런 경이 없으면 이게 간목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간목을 결국 죽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천간끼리는 다른 천간이 있을 때 그 천간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작용도 하고 나쁘게 작용도 하는 거죠. 그래도 이 만일 일주가 약해서 이 을목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간목이 약할 때는 그 을목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에는 을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겁재죠. 그렇죠? 갑에 대해서 을목, 그렇죠? 갑에 대해서 을이라는 겁재단 말이죠. 겁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남자는 남편이 있었던 여자를 처로 얻게 되고, 여자는 소시로 자기가 가거나 아니면은 후처로 간다.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합이 있으면은 이 경이라는 게 아주 쓸모 있는 거죠. 경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병화를 만나면 어떠냐? 신약에는 목분 비해로 위명이요. 즉 신약한데 병화를 만났다 그러면은 이것은 나무가 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무가 불사질러 버리지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수가 있으면은 나무가 크겠죠. 수가 없으면 이게 나무에 불 붙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좋은 병이냐 아니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만일 이게 갑진이다. 그럼 이것은 수가 있죠. 그때 여기 태양이 비친다 그러면 이건 아주 좋은 거죠. 겹꽃이 핀 꽃. 그죠? 햇볕이 쨍쨍 비치는 남산지목 이런 거죠. 그래서 남산지목이라고 그러는 거죠. 나무는 이게 양지 쪽에서 자란 나무라 쓸모가 있는 거지 음지 쪽에서 자란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병화 같은 게 있으면은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있는 토지가 되는 거고, 이게 병화가 없으면은 이걸 음지목이란 말이죠. 그 음지목이라는 어떠냐 그러면은
우리가 오동나무를 가지고서 켜가지고서 가야금 같은 걸 만들어요. 근데 그 가야금을 양지 쪽에서 자란 오동나무를 해야 가야금이 되지, 음지 쪽에서 자란 오동나무는 가야금이 안 되죠. 나무가 포석포석하면은 소리가 막질 못해서 양지 쪽에서 바득바득 큰 오동나무라야 그래야 이 악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쓸 수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목에서도 화가 없으면은 음지목이라고 그래서 크게 자라는 큰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덩치가 좋고 하더라도 감목은 대개는 키가 큰 것이 보통이에요. 목 자체가 긴 거니까.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혼자 있으면 복이죠. 또 여럿이 있으면 직이고요. 그래서 복직이라고 하는 거죠. 목을 가지고요. 목을 복직이라고 하니까 이런다 이거. 이거 혼자 있으면 복으로 꾸불꾸불하게 크고 여럿이 있으면 직으로 반듯하게 크고 이러는 거죠. 네. 근데 이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은 나무가 곧게 크어야 이용 가치가 있느냐 그거죠. 근데 곧게 크거나 굽게 크거나 간에 이 양지 쪽에 있는 나무라야 이용 가치가 있는 거지, 음지 쪽에 있는 나무는 그것은 이용 가치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토도 그렇죠. 토라고 하더라도 이거 병화가 있으면 절대적이죠 이게. 그러면 이게 양지 쪽 밭이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거고, 만약 병화가 없다 그러면 이 음지 쪽 밭이기 때문에 별 효력이 없는 거죠. 밭이라는 건 본래 곡식을 갖고는 건데 목을 갖고는 이것이 이 밭인데, 이 병화가라든지 이게 없으면, 햇볕이 없으면 밭으로의 기능을 잘 못하죠. 그런 것을 일러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분비라는 것은 나무가 타서 재만 펄펄 날린다 그런 거예요. 이게 수가 없는 나무는 병화를 만나면 다 타서 없어지겠죠. 그렇게 이 나무가 병화를 만났다 그러면 이 클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췄다. 그런데 이게 지지에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수생목에서 이게 영양분을 만드는 것은 수와 햇빛을 가지고, 물과 햇빛을 가지고서 영양분을 만드는 것이 나무의 기능이죠. 엽록소에서 그와 같은 동화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천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수나 임수가 떴다 그러면은 햇빛을 가리는 결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명조는 아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 못해요. 그건 괜찮죠. 없는 것보다 괜찮지만은 성가신 존재가 된다 그러죠. 그 성가신 존재가 누구죠? 어머니죠. 어머니가 어머니 등살에 일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이렇게 감목이 있다. 근데 병화가 있다. 이렇게 임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수가 병화를 끄죠. 그렇게 되니까 이 감목은 또 그늘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냐 그러면 수생목은 이게 임수란 말이죠. 어머니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머니와 격리돼서 살아야 되겠죠. 어머니를 떠나서 살아야 돼. 설화를 떠나서 살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지금 구조가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예. 수생목, 목생화해서 예. 그 수국화 작용이 없다고 그렇게도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중간에 목이 있으니까 수생화, 목생화하지만은 예. 일주는 다른 신을 중개하는 것을 잘하네요. 아, 일주는. 예,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여기 수가, 임수가 있고 병화가 있다. 그러면 이게 괜찮은 거 이거요. 아,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여기 감목이 또 하나 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러면 괜찮아요, 이거는. 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임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임수는 수생목도 하고
저 수국화돼요. 두 개 다 한다. 네, 두 개 다 한다 이거예요. 그 일주가 있기 때문에 수생목 목생만 이렇게 하느냐? 그거 잘 안 해요. 네. 지지는 그렇게 해요. 아, 지지는 지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럼 그러니까 일주는 말이에요. 게임에서 빠진다고 보면 돼요. 네. 둘돌이 작용하는데 자기는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일지도 그런가요? 예? 일지도 그래요? 일지는 안 그렇고요. 아, 일지는 안 그래요. 그 일지는 이제 일단은- 내가 아니라 이제 처자네요. 네. 배우자잖아요.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일지에서는 이렇게 해요. 예. 여기가 자가 있고 여기가 목이 있고 그렇다면 목이 있다면 말이죠. 인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여기 화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수생목 목생화를 가져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걸 안 해요. 그게 이것을 유행이라고 그러는 거죠. 유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흐른다 그런 얘기요. 유행이라고 흐른다는 얘기요. 또 독이로 지나친 희생은 흉하나 다만 경금의 극을 방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있으면은 물이 없는 화가 있다. 목이 물이 없이 화병화만 있다. 이러면 어떠냐? 그러면 경금을 방어하니까 결국은 이 살한테는 걱정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가무는 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나무가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나무가 타는 구조로 이루어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름을 지을 때 그거 이제 타지 않게 해야 돼요, 우선. 이게 반드시 이 수를 써서 이름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이 수를 쓰는데 이제 수가 어디에 있는 게 좋으냐 그러면 지지에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 진토나 축토에 해당되는 한문 글자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냥 임수나 개수에 해당되는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임수나 개수인 걸 쓰면은 불을 직접 끄니까 수와 상극이 돼버려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열기를 소거시켜주는 거예요. 그 전에 나한테 풍수지리를 공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태기를 해서 산태기를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데 해필 목분 피해야 하는 사주를 태기를 해줬더라고. 그게 이게 앞으로 화운이 또 닥치는데 이게 발등 10번 찍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 그 이름 지어주고 그걸 방어하는 방법을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잘 남겼어요. 그러고 또 이제 지금은 농협에 잘 근무하고 있어요. 죽을 법이 한번 남긴 거예요. 이게 이 산태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남이 운명을 괜히 자기가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 운명인 것을 이렇게 지어준다고 해가면서 실질적인 그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이름은 그 사람이 오행 중에 뭐가 모자르냐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고비가 닥치는가를 봐야 돼요. 죽을 고비가 아니 젊어서 죽을 고비가 닥치면 이게 문제잖아요. 늙어서 죽을 고비 닥치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젊어서 죽을 고비가 닥치면 참 고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에서라도 그걸 구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 오양이 반그죽은 거 이런 걸 따지기 앞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경험을 해보면은 상당히 효력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뭐 화운이 닥치면은 화가 많은데 화운이 닥치면 뭐 영락 없잖아요. 그거 목분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해 주는데 이게 그 진토를 넣어서 이름을 지라니까 이게 맞아야지 숫자가. 근데 진토를 보면은 우리가 그 진토에 고자가 있어요. 옛날 글자.
옛날 글자가 있으면은 지금 보통 쓰는 획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거기에 맞추는 획수가 있어요. 고자로. 고자로 이름을 바꿔놓는 거지. 진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에 고자. 고자로 해서 획수가 하나 더 많아요. 고자로는요. 그 글자를 써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담이고 왼죠. 이게 정화를 만나면 신약에는 상관작용으로서 독이가 되고 나의 기운을 빼가는 거죠. 목생화하는 거니까요. 임정인을 합거하며 정임이 목이 되는 거죠. 합거하며 신금을 상하게 하여 화급금하죠. 위포뱅으를 부축이고 이게 이 신금은 간목이래. 신금은 정관이죠. 정관이 있는 것은 그것은 이 성정이 맑고 또 규칙을 지키는 것이 정관이에요. 그런데 정관을 쳐버리면 규칙을 안 지키겠죠. 그 정업대로 날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편제를 생하여 허욕을 부리게 하나 신강에는 설정령이 되어 사교성이 좋다. 신강일 때는 정화라도 좋다. 그런 거죠. 목생화하는 것이 더 좋다. 예, 그래서 이 목이 이 화를 만나면은 목화 통명이 되는 거죠. 목화 통명인데 목화 통명은 자기 스스로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목화 통명이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목화 통명이 되려면 일조가 강해야 되고 그리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생목생활을 계속 가겠죠. 그래야만 목화 통명격이 빛나는 거지. 수가 없으면은 목분 비해가 돼서 이게 다 타서 재만 남게 되니까 좋은 명조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 목화통명이 일간이 꼭 목이어야 되나요? 병화돼도 상관없잖아요. 병화일 때는 목화통명이라고 안 하고요. 내 자신이 목일 때가 목화통명이지. 병화일 때는 그게 인수죠. 그렇지. 목이. 네. 그러니까 목이 병화일 때는 인수록에 쓰이는 거죠. 배워서 베푸는 사람. 근데 그게 보면은 어차피 목하고 화가 잘 구성이 돼가지고. 근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목이일 때 내 몸을 불살려서 다 세상을 밝히는 것은 목의 몫이지 화의 몫은 아니죠. 그렇게 차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목이 강하면 제토, 치토가 되나 화생토가 되죠. 간목이 약하면 토생금으로 재생살이 되고 또 괴수를 합거하여 갑의 부패를 방지하나 이게 정계충하죠. 괴수를 충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수를 막아 원료가 두절이요. 이것이 임수는 정임목해서 수의 기능이 아니라 목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정임이 만났을 때 정과 임이 만났을 때는 이게 화하면은 목이 되죠. 이 화가 안 되면은 묶인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되면은 묶이는 게 아니고 화가 안 되면 묶여요. 그러면 이게 화가 돼야 되는데 화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이 수가 많어. 화주에 수가 많은 화목이니까 여기 금이 많다 그러면은 화목이 되질 않아요. 정임이 합해서 목으로 되질 않아요. 금이 많으면. 그래서 당령에서 가을이라든지 이럴 때는 정임 화목이 안 되고 정임이 그냥 묶여 있다고만 하는 거예요. 화가 되면 묶여 있는 게 아니고 화가 되면 묶여 있는 게 아니고 화가 안 되면 묶이는 거예요. 묶이느냐 이게 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 거죠.
근데 정임이 화해서 목이 되면 이것은 불의 역할도 않고 정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목이다 이 말이에요. 목인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새로운 방향을 창출한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남쪽 북쪽인데 동쪽이라는 방향을 창출했다 그런 거예요. 새로운 방향을 창출하는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이 될 거냐, 아니 화가 될 거냐, 화가 안 될 거냐 이런 걸 구분해서 봐야 되죠. 이게 화가 돼서 목이 됐다면 이것은 화수가 아니라 목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목으로. 이 사주에 목이 필요하냐 그러면 필요하게 되기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 목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이 귀신으로 변하는 거죠. 이게 귀신이라는 끓일 기자 귀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목이 불필요한 사주라면 이렇게 화해서 길신도 되고 귀신도 되고 그래요. 무토를 만난 경우죠. 간목이 강하면 제토, 치토가 되나 간목이 약하면 토생금으로 재상산이 되고 또 개수를 합거하여 무기합이 되죠. 갑의 부패를 방지하나 개수라는 갑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큰 나무로 보기 때문에 개수를 별로 천간의 개수를 별로 좋아하네요. 이 갑목의 임수를 좋아하죠. 그 임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큰 나무는 베어가지고 물에다 담궈 놓으면은 그 진이 빠지죠. 그게 벌러지도 않고 오래 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마차 바퀴를 만들 때 참나무를 베어서 물에다 몇 년 여기 담궈뒀다가 그 나무를 켜가지고 구루마 바퀴 같은 걸 만들면은 나무가 단단하게 벌러지도 안 먹고 이렇게 있는 거죠. 만일 물에다 안 담그고 놔두면은 얼마에서 벌러지 생겨가지고 다 벌러지가 다 파먹어버리죠. 그래서 이 간목의 임수를 좋아하는 개수는 썩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목에 대해서는 이 개수가 천간에 뜨는 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지지에 있어야 좋은 거죠.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원유 투절이요 토국수로서 개인이 되나 인성을 파괴하는 것이 되나 잘못 만나면 바보가 되고 고립이 되는 이치로서 희비 교차라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무토를 만나면 산에서 나무죠. 산에서 나무요. 산에서 나무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게 고독한 명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여기에 이게 술이다 그러면 바위 위에서 나무요. 그렇죠? 그러면 바위 위에서 나무는 뭐로는 좋겠죠? 분재로는 좋잖아요. 구경 오는 사람은 많다. 분재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게 구경 오는 사람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찍는 모델은 되겠죠. 그러나 저녁이 되면 어때요? 그 사람들 다 가죠. 다시 외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조가 이게 시간이 언제 태어났냐, 밤에 태어났냐 그러면 아주 외로운 사람이죠. 이게 낮에 태어났다 그러면 외롭진 않으죠. 하여튼 찌그러우니까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게 가을이 되면 이게 가을이니까 나무에 단풍이 들겠죠. 그래서 이 자태가 괜찮다. 생김새는 괜찮다. 근데 이 자태가 곱다 나쁘다 하는 것을 누구든지 자태가 고운 것을 선호하게 돼요. 근데 자태가 고운 것이 아니라 균형이 잡힌 구조가 좋은 거예요. 이목구비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이 잡혀서 됐으면 그게 좋은 것이지 미인이 좋은 건 아니에요. 미인이 되면 이것은 좋지 않아요. 특히 여자가 미인이다 그러면 그것은 박명한 사람이죠. 그 왜 여자가 미인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미인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나비가 나 벌이 계속 날라와 줘야 된다 이거죠. 결국 그 남편을 여러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요. 그래서 여자가 미인인 것은 좋지 못하고 그게 어디든지 이 얼굴 같은 데가 이목구비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균형을 이룬 그런 구조가 좋은 거다. 균형을 이룬 그런 그 얼굴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그걸 세 부분으로 나누죠. 상정, 중정, 하정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마에서 눈썹까지 또 눈썹에서 코밑까지, 코밑에서 혀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그 상중하의 길이가 얼핏 거기에 되어 있는 그런 명조는 아주 좋은 명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균형이 잡힌 거다. 그래서 이제 중정이 너무 짧다 그러면 자기가 한참 때 그 문기가 짧은 거고 또 하정이 너무 길다 그러면 오래 살기만 하고 별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또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목은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므로 겉으로는 승리나 속으로는 패배니 승패가 소용이 없다. 이 목이라는 것은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남자의 경우에 목이라는 건 부인이에요. 목일주에 처는 누구냐 그러면 토란 말이죠. 목부터 토요. 이 토는 여기서 이제 아까도 진술, 충미, 토가 4개가 있어요. 그죠? 4개가 있는데 이런 토를 만나면 아주 좋겠죠. 부인이 이런 토라면. 근데 이렇게 이 진토를 만나게 되면 뭐가 많으냐 그러면 이 백호살이 많아요. 그게 호사다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호가 되면은 결국은 흉사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부인이 흉사할 가능성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또 이게 간목이 돼서 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이게 제일 좋은 건데. 그래서 이 갑이 미토를 만나게 되면은 요게 수가 있다고 그러다면 이것은 좋아요. 이것은 저기 백호살도 안 세고 그래서 좋다 이거. 다만 여기 을미가 되면은 이게 백호가 되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수가 있으면은 이 미토가 진토로 바뀌니까 진토와 같이 되는 거니까 좋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간목은 이 풀토나 이런 토를 만난다고 그러더라도 흙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간목은 웬만하면은 자기 터를 버리지는 않는다. 터를 버리고는 떠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싸움에서도 간목은 터를 버리지는 잘 않는다. 그리고 나무는 여기가 좋지 않으면 여기다 옮겨 심고 이렇게 심으면 어떠냐? 옮겨 다니면은 몸살에 나무가 그게 적어도 한 번 옮기면 3년 정도는 별 볼 일 없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나무는 옮기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거죠. 나무 옮기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더구나 이게 목이 이렇게 재의 역할을 한다. 목이 재에 해당된다. 그러면 목이 재물이에요. 그렇죠? 목이 재물인데 이 나무는 옮기면은 이게 몸살하니까 은행 한 번 지정했다 그러면 그 은행을 계속 사용해야 돼요. 이쪽 은행에 이자가 많다고 빼서 옮기면 그건 손해보는 거예요. 재물관리 같은 것도 이와 같이 하는 거죠. 또 목이 재물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나무가 한 번에 뭐 이 거인과 콩나물처럼 하루아침에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잖아요. 그게 서서히 자란다. 그러니까 재산 형성은 뭐가 좋냐? 적금 같은 걸 붓는 것이 재산 형성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토를 만나면은 합화로 변질되면 토로 작용하고 정제는 정관을 생하니 명예를 얻게 하며 한신 간목을 합거하여 일조를 편안케 하나 기토 자신은 희생하니 본처의 부분에 대한 뜻이 가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갑일주가 기를 만난다. 기를 만난다고 그런다면은 갑기가 돼가지고 이것이 본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처이긴 하지만은 이런 건 큰 뜻을 펴는 데는 지장이 있어요. 처에 묶여가지고 처 때문에 큰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기가 갑을 만나면 이건 관이요, 그렇죠? 정관이죠? 네. 기일이 갑을 만나. 이거 정관인데 정관이 하늘처럼 솟는 나가 참천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이 하늘처럼 솟으면은 높은 벼슬 되겠죠. 그러니까 기토일주가 갑목을 만나는 건 이거 좋은 현상이고 갑목이 기토를 만나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처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돼서 갑목의 구체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경금을 만나면은 다듬어져 동량지제가 되고 을목을 합가하여 한신 간목을 충고하고 임수를 생하여 금은 결실이니 견고하여지고 잘린다 하여도 제목으로 거듭나니 영구한 삶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경금을 만나서 나쁜 거는 아니죠. 근데 그게 벼서 쓸 수 있는 나무여야 되는 거지. 이른 봄에 기르는 나무에다가 경금을 만나면 좋은 거냐. 그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게 춘불용금이죠. 춘에는 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간목이 약하면은 상충으로 각종 충이 되죠. 피상되고 상하게 되고 너무 깎아져서 깎이어 쓸모없으며 서리가 많이 내려 고사시키고 경금은 서리니까요. 열매가 지나쳐 가지가 찢어지고 경금이 열매도 되고 서리도 되고 그러는 거죠. 경금이 딱딱하다고 하는 거고 또 가을철이라는 점에서 열매를 보는 거고 또 그것은 천간에 있으면은 그것은 가을철이기 때문에 서리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고 그렇죠? 간목이 약하면 을목만도 못한 신세가 된다. 그러니까 우선 좋은 명조다. 좋은 명조가 되려면 어때야 되냐? 일조를 반드시 유분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만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자기 생애를 짊어지고 나가는 거지. 일주가 뿌리가 없다고 그런다면 이건 볼 다 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용신, 희신이 또 이것도 유기해야 돼. 유기라는 건 이것도 근을 가져야 돼. 유기해야 되고 또 이것은 유정해야 돼요. 일주에 대해서 유정해야 된다면 용신이 일주에 대해 용신이 유정하지 않으면 이게 별 좋은 역할을 못해요. 이런 걸 갖추면은 그것은 좋은 명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일주가 뿌리가 있고 또 용신이 신이 이게 튼튼해서 이 일주를 돕거나 일주를 막아주거나 일주를 보좌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러면 좋은 명조다 이 말이에요. 신금을 만나면 을목을 충고하여 재를 보호하고 병화를 합거하여 목분을 예방하여 하며 인수인 수를 생하여 공부하게 하는 등 정관의 소임을 다하나 간목이 약할 때 신금도 많으면 흠이 된다. 이게 간목에 대해서 신금은 정관이죠. 정관이니까 좋은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선은 그 좋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은
병풍이 감목이 뭐 큰 나무가 연필심제대로 깎아내지만은 신금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목이 신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관의 역할과 편관의 역할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정관은 그렇게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관이 있으면은 정관을 잘 보호해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정관이 되면은 이것은 또 자녀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은 잘 보호해야 되고 또 정관은 직장이 되는 거죠. 직장인 게 직장을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먹을 거리를 만들어주는 데가 직장이잖아요. 그 직장을 잘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금이라는 것은 있으면은 을목이 온다 이러면 이게 겁재죠. 괴물을 겁탈하러 온다. 그러면 이 금목이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재물을 겁탈하지 않게 하니까 정관이 있으면 이게 좋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임수를 만나면 병화를 충고하여 목분을 예방하고 도기가 정화를 합거하여 각경충을 탐한망충으로 이끌어 살인상생이 되게 한다. 그러나 임수도 과다하면 병임충으로 도식이 되고 도식이라는 건 식신이 이 편인이 식신을 충하는 것을 도식이라고 하는 거죠. 엎어질 또 밥그릇 식자, 뭐 밥그릇 없는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임이 합치면은 목으로 화하잖아요. 목으로 화하면 그게 비견겁이 된단 말이에요. 비견겁이 된다면은 그것은 화해서 비견겁이 되면 생각지 않게 겁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내 재산을 뺏어갈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겁이 발생하여 재를 극할 염려가 있게 되고 또 금침, 또 붉은 뿌리가 썩는 것으로 패망한다. 그래서 임수가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는 것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임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간목은 계수가 임수를 좋아하는데 임수를 좋아하는 조건이 됐을 때 임수를 좋아하는 거지 언제나 임수를 좋아하는 건 아니요. 길르는 나무에 임수가 있는 건 안 좋죠. 길르는 나무다 그러면 계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계수가 있더라도 지지에 가서 있는 게 좋죠. 임수보다 계수가 그 지지에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10페이지 마지막 줄여 계수를 만나면 묵은 지목이 우로수로 계수를 우로수로 보니까요 빗물과 이슬 같은 거로 보니까 썩는 거로 싫어한다. 편재 무토를 합거하여 욕심을 버리게 하며 편재라는 건 욕심이죠. 정재라는 건 정당한 재물을 선호하는 거고 편재라는 건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계수가 있으면 욕심을 합거해 버린단 말이죠. 욕심을 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화를 충고하여 방종 위법 정화는 상관이잖아요. 상관을 없애버려서 방종이라든지 재주가 남보다 월등하다든지 또 호승지심으로 남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없애주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그리고 정인의 역할을 다한다. 그러나 과다하면 부목, 부패 즉 나무가 뜨죠. 또 수국화로 음지목, 무화과를 만든다. 불을 끄니까요.